노란봉투법 즉각 철회하라. 1월 7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 구호가 믿어지십니까?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 이것은 민노총이 무려 10년 넘게 목숨을 걸고 만들어 달라던 그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비바람을 맞으며 단식하고 촛불을 들고 싸웠던 바로 그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들이 앞장서서 철회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 기괴한 상황의 이면을 지금 바로 팩트로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시계를 거꾸로 돌려 일단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모순적인지 뼈저리게 체감할 수 있거든요. 2014년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당시 한 주부가 4만 7천 원이 든 노란 봉투를 보내며 작은 기적을 만들었죠. 여기서 노란 봉투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그 봉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해고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편지이자 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민주노총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2019년 국회 앞 천막농성 127일, 2020년 여의도 대규모 집회 참가자 8만 명, 2022년 민노총 위원장 단식농성 23일, 2024년 노란봉투법 없이는 노동자의 미래도 없다 성명 발표 10년입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동안 민노총은 오직 이 법 하나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무릎 꿇고 읍소하고 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매년 수십 차례 대규모 집회를 열며 서울 도심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10년 내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다. 이 법만 통과되면 노동자가 산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민노총은 환호했습니다. 역사적 승리다. 노동자의 피와 땀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그날 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민노총 공식 입장문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현행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즉각적인 법안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한다. 제가 이걸 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본인들이 10년간 제발 만들어달라고 빌었던 법을 본인들이 없애달라고 하다니요.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마치 10년 동안 이 집 사게 해주세요 하고 빌어서 드디어 평생 꿈꾸던 집을 샀는데 이사 들어가기도 전에 이 집 환불해주세요 하고 들어눕는 꼴입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황당하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10년 동안 민노총 집회 때문에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지하철 파업으로 출근길에 발을 동동 구르고 뉴스 틀 때마다 노란봉투법 이야기 들으며 피로감을 느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와서 아니랍니다.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민노총이 상상했던 노란봉투법 시행 후의 유토피아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노동자들이 마음껏 파업해도 손해배상 걱정 없고 원청 대기업과 직접 교섭해서 임금도 쑥쑥 올리고 기업들은 노조의 힘에 쫄아서 노동자 요구 다 들어주고 그야말로 노동자 천국이 펼쳐질 줄 알았겠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기업들이 사람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자비하게 말이죠. 2026년 1월 1일 GM 물류센터 120명 전원 해고, 그 자리에 AI 로봇 60대 투입. 이 뉴스를 보고 소름이 돋지 않으셨나요?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체하는 속도가 법 시행과 동시에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1월 15일 경기도 평택 자동차 부품업체 78명 정리해고, 공장 자동화 설비 투자로 대체. 1월 22일 인천 물류업체 3곳 폐업 신고, 인건비 리스크 감당 불가 사유. 기업 입장에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청 노동자들까지 때로 몰려와서 원청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이 침해받고 공장이 멈출 위기가 상시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리스크가 큰 사람을 자르고 리스크가 없는 기계를 넣자. 로봇은 파업 안 합니다. 로봇은 임금 인상해달라고 머리띠 두르지 않습니다.
로봇은 단체 교섭 요구 안 합니다. 로봇은 손해배상 소송 걸 일이 없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려던 법이 노동자 일자리를 로봇에게 넘겨주는 항복 문서가 되어버린 겁니다. 민노총이 간과한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본은 감정이 없고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법으로 기업의 팔다리를 묶고 목을 조르면 기업은 그 자리에서 싸우는 대신 판을 갈아엎어버립니다. GM 물류센터에서 120명이 쫓겨난 차디찬 바닥 위를 지금 활보하고 있는 건 60대의 AI 로봇들입니다. 이 로봇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도 불평 한마디 없고 무엇보다 노란 봉투가 필요 없습니다. 민노총이 10년 동안 목청 높여 외친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이 아이러니하게도 로봇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명해주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노조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진땀을 빼는 대신 테크 기업과 로봇 납품 계약서를 씁니다. 법은 통과됐는데 정작 그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는 일터에서 밀려나는 이 기괴하고도 슬픈 현실. 이게 과연 민노총이 그토록 원했던 노동자의 미래였을까요? 여기서 더 불편하고 잔인한 진실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진짜 누구를 위한 법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힘없는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파견직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법을 가장 열심히 밀어붙이고 자금을 댔던 세력은 누구입니까?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들입니다. 이미 연봉 8천만 원 넘게 받고 정년 보장되고 자녀 학자금까지 지원받으며 조합원 수만 명의 파업기금 수백억 원을 굴리는 소위 귀족 노조들입니다. 그들에게 노란봉투법은 이미 날카로운 칼에 맹독을 바르는 격이었습니다. 손해배상 걱정 없이 더 과격하게 파업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무적의 방패가 생긴 셈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 구조상 그 귀족 노조들이 임금을 올리면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는 겁니다. 바로 하청 업체들입니다. 대기업 노조가 파업해서 임금 5% 올리면 대기업은 수익 보전을 위해 하청 납품 단가를 3% 깎습니다. 하청은 또 살기 위해 재하청 단가를 깎습니다. 결국 먹이사슬의 맨 아래에 있는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그 고통과 비용을 전부 떠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청업체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민노총이 대표한다고 자부했던 힘없는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자, 통계 하나 보여드릴까요?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 10명이 임금 올려달라고 파업하며 구호를 외칠 때 그 뒷방 하청 노동자 100명은 내일 당장 출근할 공장이 사라질까봐 공포에 떱니다. 민노총은 이것이 모든 노동자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상위 10% 귀족 노조의 완벽한 승리이자 하위 90% 비정규직의 처참한 완패입니다. 대기업 노조가 손배소 걱정 없이 파업 깃발을 흔드는 동안 그 깃발 아래 그늘에 있던 영세업체 사장님들은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이라는 달콤한 고지서를 받아든 줄 알았던 하청 노동자들이 도착한 곳은 승리의 축제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창구였습니다. 이게 민노총이 그토록 원했던 평등한 노동 세상에 진짜 민낯입니까? 여기서 합리적인 의문이 듭니다. 민노총 지도부,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경제학 원론만 읽어봐도, 아니, 장사 한 번만 해봐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였거든요.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해고를 어렵게 만들고, 파업의 리스크를 없애면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도망간다는 건 세계 경제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프랑스가 그랬고, 이탈리아가 그랬고, 베네수엘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이 이걸 몰랐다.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정말 몰랐다. 그러면 이건 무능의 극치입니다. 10년간 법을 만들자고 싸우면서 그 법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단 한 번도 시뮬레이션을 안 했다는 소리니까요. 이건 조합원들에게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알고도 밀어붙였다. 그러면 이건 더 심각하고 사악합니다. 대기업 귀족 노조의 기득권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제물로 바친 거니까요. 어느 쪽이든 민노총은 지금 당장 조합원들과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민노총이 이거 해주면 다 해결된다 하고 요구해서 관철시킨 뒤 나중에 부작용 터지면 이거 아닌데 하고 뒤집거나 남 탓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때를 기억하십니까? 민노총은 최저임금 10,000원 되면 저소득 노동자들 다 잘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편의점,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알바생 다 자르고 무인 키오스크로 대체했습니다. 오히려 저소득 노동자 일자리가 급감했죠. 그런데 민노총은 이건 정부가 보완책을 안 만들어서 그렇다고 정부 탓을 했습니다. 2020년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자고 했을 때는 또 어땠습니까? 주 52시간 도입되면 노동자 삶의 질이 확 올라가고 저녁이 있는 삶이 된다면서요. 결과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좋았는데 중소기업은 납기 못 맞춰서 폐업이 속출했고 야근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노동자들은 실수령액이 오히려 감소해서 투잡을 뛰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노총은 이건 중소기업 지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또 남 탓을 했습니다. 패턴이 보이시죠? 항상 똑같습니다. 첫 번째, 듣기 좋은 명분으로 뭔가를 요구한다. 두 번째, 힘으로 밀어붙여 관철시킨다. 세 번째, 예견된 부작용이 터진다. 네 번째, 정부 탓, 기업 탓을 한다. 다섯 번째, 다시 다른 걸 요구한다. 무한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험 대상이 되어 피를 흘리는 건 항상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이번에는 뭘로 남 탓을 할까요? 노란봉투법 부작용이 터지자 민노총은 벌써 남 탓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해고 사태가 났다. 원래 법 취지가 이게 아니었는데 국회에서 내용이 변질됐다. 재계 로비 때문에 법이 누더기가 됐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 아닙니까? 본인들이 만들어달라고 10년간 쌓은 법입니다. 국회 통과 과정 내내 민노총 법률팀이 조항 하나하나 검토하고 확인했습니다. 통과됐을 때 역사적 승리라고 샴페인 터뜨리며 자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건 우리가 원하던 법이 아니다 라고 발뺌하는 건 책임 회피를 넘어선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조합원들한테 이 법 통과되면 세상이 바뀐다고 10년간 희망 고문해놓고 막상 부작용 터지니까 이건 우리 책임 아니다 라고 발을 빼면 도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슬로건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노동자의 눈물을 닦겠다. 약자를 보호하겠다. 서민을 살리겠다. 이런 말들은 듣기에는 너무나 달콤하고 정의로워 보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죠. 반대하면 마치 내가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죄책감마저 듭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노조 지도부가 이런 감성적인 표현을 애용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프레이밍입니다. 노란 봉투법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랬지 않습니까? 노란 봉투, 월급 봉투, 가족의 희망, 이런 감성을 자극해서 이 법의 독소 조항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반노동 악마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지키고 싶다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차가운 금속 로봇이 따뜻한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결과가 재앙이면 그건 나쁜 정책이고 실패한 정책입니다. 경제는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와 숫자로 돌아갑니다. 노란봉투법은 2026년 3월 10일 정식 시행됩니다. 지금은 시행 전 예고 기간인데도 이 정도 난리가 났습니다. 본격 시행되면 어떤 태풍이 몰아칠지 솔직히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 지표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첫째, 민노총의 다음 요구사항입니다. 철회 요구가 안 먹히면 민노총은 분명 더 강력한 법 수정을 요구할 겁니다. 그 수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게 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현미경처럼 꼼꼼히 봐야 합니다. 둘째, 대기업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3월 10일 이후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세요. 국내 공장 증설 취소, 해외 공장 이전 발표, 자동화 투자 확대, 대규모 희망퇴직. 이런 뉴스가 쏟아지면 대한민국 제조업의 엑소더스가 시작된 겁니다. 이미 베트남이나 인도로 공장을 옮기겠다는 기업들의 소문이 파다합니다. 셋째, 중소기업 폐업률입니다. 대기업은 체력이 있어서 어떻게든 버팁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한 방에 무너집니다. 중소기업 폐업률이 2개월 연속 상승하면 산업 생태계의 연쇄 붕괴가 시작됐다는 적색 경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좀 날카롭고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기 좋은 거짓말보다 아픈 진실을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믿습니다. 저는 노동자의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게 일해야 하는 건 선진국의 기본 조건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됩니다. 노동자를 살리겠다고 만든 법이 노동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만들어 달라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철회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노총의 태도 변화 이해가 되시나요? 노란봉투법 수정해야 할까요? 철회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그냥 시행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 꼭 남겨주세요. 가시기 전에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